이란은 이라크 내 미국과 연관된 표적을 다시 공격했으며 동시에 이란 본토의 민감한 지역에서도 새로운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이번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발생한 공격이 워싱턴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계 단체와 연관된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국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새로운 폭격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손 알베스 뉴스의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드론이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에르빌 북쪽 지역을 공격했으며 그곳에는 망령 중인 이란 쿠르드 반정부 단체인 PDKI와 관련된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사망자 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테헤란이 이 목표를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은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 지역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테헤란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한다고 비난하는 반정부 단체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혁명 수비대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워싱턴을 돕거나 내부에서 정권을 압박하는 어떤 세력도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또한 미국에게 위험한 허점을 드러냅니다. 워싱턴은 휴전을 유지하려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협상하려 하며 전쟁이 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망설임을 이용해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방어 태세를 시험하며 치명적인 보복 없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테헤란 서부와 이란 남부 인근 지역에서도 폭발과 방공망 가동이 이어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란 언론이 캐쉼섬 인근에서 들린 폭발음을 소형 드론과 무인 정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 가동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해당 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방공망이 단순히 가동된 것만으로도 테헤란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된 지역에 대한 추가 침입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라크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이란 간의 압박의 장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새로운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더 강경한 대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0년 1월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후 이란은 아인 아라사드 기지와 쿠르드 지역의 한 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에 워싱턴은 인명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미군 병사들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전례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20년 테헤란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자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지만 다수의 미군 병사를 직접적으로 사살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으면 전면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선박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중동 여러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산된 보복이었지만 이제는 영구적인 소모전 전략처럼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성 사진을 포함한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란의 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군 군사시설에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군 기지에서 최소 228개의 건물이나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여기에는 경납고, 숙소, 연료 저장고, 항공기, 레이더, 방공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와 4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위기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란은 단순히 헛된 위협만 하는 정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고정기지의 허점을 파고들고 드론을 사용하며 인프라를 공격하고 미국의 무적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테헤란이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응은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단호해야 합니다.
영악한 대응이 없으면 이란 정권은 침묵을 약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프 지역의 역사는 이란이 군사적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고 판단할 때 보통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8년 미국은 프레이 멘티스 작전을 통해 이란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플랫폼과 이란 선박들을 타격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해군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오늘날 전쟁이 단순히 전통적인 군함과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값싼 드론, 민병대, 산발적인 공격,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정권이 항상 확전의 모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공격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이 지역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군을 150회 이상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milícias ligadas a Teherã.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9년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카이크를 공격했을 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유 인프라에 대한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구매자들과 정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측과 연계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기업들은 항로를 변경하고 비용을 높였으며 전통적인 해군을 보유하지 않은 민병대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은 같은 논리를 더 큰 규모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둘러싼 지원망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망에는 쿠르드족 단체, 물류기지, 현지 군대, 그리고 워싱턴의 군사주둔을 허용하는 정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을 더 약하게 만들고 각 나라가 더 취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워싱턴을 고립시키고 모든 미군 기지를 잠재적인 표적으로 만들기 위한 신경전입니다. 이란에게 문제는 이 게임이 적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위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약해지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테헤란의 동맹 세력들, 특히 레바논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세력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힘을 발휘하며 국가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와 싸우면서 프랑스는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힘을 발휘하며 국가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테러와 싸우며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와 싸우면서 국가는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싸우며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썼고 이란, 레바논, 예멘 등 테헤란 동맹국에 힘을 줄 수 있어 압력이 약해지면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테러리즘, 그리고 그 나라는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싸움에서 테러리즘으로 인해 한 나라가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테러리즘, 프랑스는 힘을 발휘하며 그 나라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확인해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 소통해 보세요.